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유선 계획서의 표준을 만들어 드리는 장유선 기술원의 한대철 본부장입니다. 우리 관리소장님들께서 관리 규약에 표시할 장유선 충당금 적립요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적립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립단가 산출 적용 계산식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유선 충당금은 장유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총 주택 공급 면적을 나누고 12 곱하기 계획 기간을 나누는 값을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으로 곱해서 세대에 부과하도록 이렇게 계산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면 장유선 계획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계획 기간이란 이 부분은 뭘 뜻하느냐? 네, 결론적으로 장유선 계획 기간 동안 총 기간 동안에 몇 개월을 적립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립 총 개월수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2 곱하기 계획 기간은 그냥 개월수 몇 개월 적립할 것인지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약 준칙에서 정한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관리계약 준칙에서 구간별로 정한 적립 요율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장유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연차별 적립 요율로 곱하고 이 금액을 총 공급 면적 곱하기 12 곱하기 연차별 적립 요율 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를 계획 기간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연차별 적용 기간 적립 개월수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유선 계획 기간이란 그러면 어떤 기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유선 계획 기간이란 사용 검사일부터 건축물 멸실일까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 기간은 통상 50년 또는 60년 등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선 계획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은 증가하나 세대가 부담해야 될 장유선 충당금 평균 단가는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장유선 계획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줄어드나 장유선 충당금 평균 단가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겠죠. 다음은 장유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은 경과된 기간 동안에 지출된 장유선 충당금 총액에다가 장유선 계획서에 장유선 충당금 직계 총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과된 기간 동안 지출된 장유선 충당금 더하기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장유선 충당금 직계 총액 두 개를 합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유선 계획서는 앞으로 지출할 금액에 대한 집계를 한 것이므로 경과된 기간 동안 지출될 장유선 충당금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후 1, 2년이 경과된 장유선 계획서의 경우 조정 후 1, 2년 동안 장유선 계획 공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집행된 금액이 경과된 기간 동안 지출된 장유선 충당금 총액에 포함을 시키시고 장유선 계획서에 표기된 금액에서 조정 후 1, 2년 동안 집행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2020년 관리계약 준칙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간수, 구간별 기간, 그리고 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20개월 동안, 여기가 바로 무엇이죠? 경과된 기간 동안에 장기손 충당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2021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그죠? 앞으로 장기손 충당금을 얼마를 적립하겠다. 그리고 2024년부터 7월까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장기손 적립 기간은 589개월이다. 자, 여기에 유의사항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손 계획 기간은 50년을 세웠다 하더라도 장기손 충당금 적립 기간은 11달이 빠지는 589개월 동안 적립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리규약에서 적립하는 기간이 총 50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년에서 11달이 빠지는 589개월 동안 적립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에 그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단지가 주택 공급 면적이 5만 제곱미터이고 사용 승일이 2009년 1월 10일이고 장기손 계획 기간은 50년, 그리고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50억이고 경과된 기간 동안 적립한 장기손 충당금은 3억 5천일 때 A씨에 대한 부분의 설명입니다. 경과된 기간 동안의 장기손 충당금은 자, 뭘 뜻하느냐 그러면 경과된 기간 동안 장기손 충당금은 지출된 경과된 기간 동안 쓴 돈에 장기손 충당금 합계하고 현재 기준일 현재 해당 월말 장기손 충당금 보조부 원장의 잔액을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바로 경과된 기간 동안 장기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조부 원장을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연을 시키게 됨으로써 경과된 기간 동안에 지출된 장기손 충당금을 찾아보시려면 그 전년도의 보조부 원장을 계속 뒤져가면서 장기손 충당금이 얼마를 썼는지 사용됐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다가 기준 현재 해당 월말 장기손 충당금 보조부 원장 잔액을 더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 금액을 더해 보니까 1구간에 해당된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률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사용 승일이 2009년 1월 10일부터인데 장기손 충당금 적립은 2010년 1월부터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제 장기손 충당금은 적립은 사용검사일이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3억 5천만 원이 적립이 되었다면 50억으로 나누면 3억 5천을 50억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면 7%가 적립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간에 해당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률의 적립 단가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4개월간 7%의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한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장기손 충당금 적립할 단가에 대한 계산식은 장기손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 곱하기 적립료율을 곱하고 이 금액을 총 공급 면적과 적립할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계산식을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50억 곱하기 7% 나누기 5만 제곱미터 곱하기 54개월로 이 부분을 나누면 제곱미터당 129.629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립 단가와 적립 기간을 결정하고 요율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72개월 동안 180.5원을 적립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적립료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금방 계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계산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 계산된 사례 첫 번째입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적립 필요액을 장선 충당금 잔액으로 나눈 금액을 총 공급 면적 곱하기 적립할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아예 무시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경과된 기간은 전혀 계산이 들어가지 않고 남은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선 충당금 적립요율이 경과된 기간의 적립요율이 들어가 있어서 누적 적립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잘못되었다. 자, 두 번째로 잘못 계산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경과된 기간 동안 감가상각액이라고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말을 끌고 와서 금액을 깎아버립니다. 거기서 뺀 돈을 총 공급 면적 곱하기 적립할 기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립요율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액이라는 임의의 금액,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감가상각을 법에서 정한 기준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삭감한 금액을 적립요율로 계산하면 아무런 근거나 명분도 없는 감가상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해버렸으므로 공인중개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7항의 계산식에 전혀 맞지 않게 계산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규선 기술원의 한대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